안녕하십니까,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기업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잠들려고 합니다.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그래서 이 기업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파운드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개념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를 직역을 하면 이제 금속을 고온에 녹여서 가공하는 시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반도체에서는 보통 생산 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개념이 뭐냐면 어떤 한 기업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한 후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위탁 생산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위탁 생산을 받아서 그 설계 형태 그대로 만들어주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따지면 뭐 한국 콜마가 있겠고, 바이오로 치면은 바이넥스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위탁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다고 하면 또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업체를 우리는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fabrication, 그러니까 제조 설비, 그리고 less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조 설비가 없는 기업이라는 합성어로 보통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퀄컴, 엔비디아, AMD,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설계와 개발만 하고 그리고 위탁 생산을 맡겨서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 설계 그대로 만들어주는 형태의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반도체 생산 장비가 뭐 수조 원대 고가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산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생산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메모리 비메모리도 하고 그리고 요 팹리스도 하고 이것저것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기업이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메모리, 비메모리가 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정보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D램 그리고 낸드 이런 것들이 있죠. D램이 뭐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D램 같은 경우 컴퓨터로 따지면 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처리 속도를 주관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휘발성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꺼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구분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메모리 그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은 하이닉스가 있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라고 한다면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 논리 등을 통한 이제 정보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로 따지면 CPU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원익 IPS, 원익 IPS 그리고 SF의 반도체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요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했던 업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요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보다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국내 기업들이 차후에도 이제 투자를 확대할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뭐 한 13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뉴딜 산업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제가 다른 기업을 설명드릴 때 같이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기업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요 또 8인치 아날로그 반도체가 뭐냐라는 질문 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8인치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쓰이는 이제 이미지 센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이게 대만의 가장 큰 그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TSMC 같은 경우는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48% 정도 되고 있는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업들 주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가 주로 납품을 하던 12인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 그리고 애플 이런 이제 큰 기업들에 보통 납품이 되었었는데요. 요 12인치와 8인치는 아주 산업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DBI텍 같은 경우는 요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이렇게 선 긋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장비 조달 문제로 적극 증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동률 100%임에도 성장성을 인정받지 못해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함이라고 적어드렸어요. 가동률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고 한 98.7%였던가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DBI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동률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악재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가동률이 100%라는 것은 더 이상 증설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매출을 증가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DBI텍 같은 경우는 행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요 증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DBI텍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3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중국의 SMIC에 대한 미국발 제재가 본격화됐다라고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자국 반도체 업체들한테 향후에 중국의 SMIC에 대해서 반도체 기술 수출 혹은 장비를 납품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라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근데 SMIC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서 1위 기업이거든요. 매출액으로만 따지면 세계에서는 한 5위 정도 규모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규모의 기업에 대한 미국발 큰 제재가 한번 들어갔다는 점에서 DBI텍이 이제 반사수혜를 좀 얻게 될 전망이다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지금 현재 요 DBI텍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4번 보시면은 8인치 파운드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있어 대만 파운드리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라고 적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공급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BI텍에 대한 그 매출액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DBI텍에서 또한 그 칩 생산 단가를 인상하고 있다라는 그 점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BI텍의 긴 발목을 잡고 있던 그 악재를 현재는 그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5번 보시면은 공급량 대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적어드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서서히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또 이제 투자 확대 그리고 생산 라인이 증설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대형 호재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적어드렸는데요. 이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아주 큰 호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2020년 10월달 현주가 37,500원 그리고 36,000원 아래는 저평가, 38,000원 아래도 크게 무리되지 않는 가격으로 보여짐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DBI텍 같은 경우는 월요일 장이 시작되면 제가 적어드린 단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요. 요 DBI텍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요 4번에 적어드렸듯이 공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그 생산 라인이 크게 증설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을 드렸던 점에서 단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DBI텍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한번 저울질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BI텍이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투자 매력도는 저는 8.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설명 그리고 DBI텍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투자 매력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